이제 세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조선에 선교사 입국 경로인 요동지구를 북경교구에서 독립하기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교님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여정을 하시는 중에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어떤 방해를 계속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동지구를 지나가면서 이곳을 독립시켰으면 좋겠다. 네, 독립시켰으면 좋겠다고 그 북경교구에서 그렇게 해서 1838년 4월에 요동 대목구가 설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에 입국하기 위한 이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나가시면서 이 입국 경로에 있는 요동 지구를 독립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또 그 후에 2번은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본 류크를 류크에 체류해서 조선 입국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곳을 이제 조선 대목구장에 위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36년에는 류크를 조선 대목구에 위임을 하게 했고요. 또 이제 서만자 출발에 앞서서 아까 이제 그 후임으로는 앵베르 주교님을 추천했던 것처럼 브리게르 주교님이 서만자 출발하기 전에 모방 신부님에게 이 조선 선교에 대한 권한들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돌아가셨어도 이 모방 신부님을 통해서 포교 성성에서 붙였던 그 조항들이 유효하게 되었고, 파리예방 전교회의 사무권을 이렇게 지켜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자에서 주교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1835년 겨울에 변문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조선 교우들을. 그때에 모방 신부님이 가셔서 입국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 그런 권한을 받으셔서 이제 입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브리게르 주교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 프린트에도 주교님의 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저는 여기서 브리게르 주교님이 여행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주교님은 이 어떠한 환상도 품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예상했던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셨어요. 이 길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여행에서 당했던 온갖 방해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놀라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이 주교님의 이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전부 이겨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주교님이 이제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이 또 얼마나 깊은가 하니, 우리가 그들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서 우리가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조선 교회의 이 가톨릭 교회, 이 보편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꼭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브리게르 주교님의 어떤 순교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그 발걸음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면서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백색 순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 모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도 납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에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리기르 주교님의 의미는 우리 조선교회를 보편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역 교회로 독립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교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이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고 또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게 더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교님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쓰신 편지예요. 이 날짜가 1835년 9월 28일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쓴 편지인데, 이때에 예상하셨던 건지 하느님 뜻에 따라 이제까지 지상에서 아낌없이 사랑해온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에 이 서한을 올립니다.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무수한 백성의 영적 필요를 헤아리시고 우리가 애덕으로 도와주길 기도하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살펴주십시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주교님이 또 조선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순교하겠구나라고 이미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제 조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서한을 보내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브리기르 주교님을 조선에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브리기르 주교님이 닦아놓은 길, 이 순교의 여정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세 분의 선교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모방 신부님. 아까 이제 브리기르 주교님이 선종을 하시고 모방 신부님이 그 권한을 이미 위임받은 후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1835년 겨울에 그 조선 교우들을 만나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양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의 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1803년생이신데요. 1829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보좌 신부의 그 역할을 하시다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파리 해방 전교에 입회를 하시게 되었고, 이제 사천 대목구에 파견이 되셨는데 마카오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천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 중에 이제 조선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 희망, 브리기르 주교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희망을 갖고 사천 대목구장의 허락을 받고 조선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제 서만자에서 아까 브리기르 주교님과 서만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셨죠. 그곳에서 조선 입국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에 주교님이 선종을 하시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조선 교우들과 함께 1836년 1월 한양으로 입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교사의 입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들어오셨냐면은 바로 샤스탕 신부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샤스탕 신부님은 브리기르 주교님이 페낭에 신학교 계실 때에 이제 조선 선교를 희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도 마카오를 1833년 이후에 마카오를 떠나서 조선 입국의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산동 지방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이 입국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셨는데요. 1836년 9월에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836년 9월이면은 모방신부님은 이미 조선에서 활동을 하실 때죠. 그래서 이 모방신부님이 샤스탕 신부님이 이제 입국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했고, 샤스탕 신부님은 1836년 말, 이제 1837년으로 넘어갈 때에 조선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선교사의 입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대 대목구장이었던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제2대 대목구장이 이제 필요했죠. 그게 누구셨죠? 앵베르 주교님이시죠? 네,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원래는 10여 년 사천 대목구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1836년 4월에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로 이미 임명이 되어 계셨었어요. 이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로. 그런데 이제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에 1837년 5월 14일 제2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성성이 되셨고, 이제 37년 12월에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조선에 입국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대목구장으로서 입국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조선 대목구 설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그 대목구장의 재치권이 안정화되는, 그 브리게르 주교님이 그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던 그 포교성성 회의에서, 그러니까 조선 대목구 설정 전에 그 포교성성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주교님의 청원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런 기점은 주교님이 입국한 후에 라는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 그러니까 대목구장이 조선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조선 대목구 설정에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 재치권이 안정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는 과정과 또 이 초대 대목구장이신 브리게르 주교님의 정말 그 고난의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이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주교님의 여정을 따라서 입국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의 그 시복을 위한 준비도 지금 교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브리게르 주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브리게르 주교님 서한집과 브리게르 주교님의 여행기가 이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그 서한집과 여행기를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조선이 대목구가 되었고, 또 정말 귀한 선교사들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 은총이 가장 크지만, 또 이 선교사들의 그 마음, 조선에 대한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브리게르 주교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조선 왕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 삶을 바칠 것입니다.